조금 전에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GP 관련해서 보니까 거기에 지하시설 식별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볼 수 없었다는 것인가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지하시설이 실제 존재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하 시설은 있었는데 네. 거기를 이제 못 가게 의도적으로 차단해서 갈 수가 지하시설이 없었던. 확실히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입니까? 그 지하시설을 식별할 수 없었다는 것,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있었던 것으로 거죠? 네. 확인됩니다. 지금 이 GP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죠. 네. 근데 지금 감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비밀 문서가 해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감사 끝나고 이것을 이제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또 요청이 많이 오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사원에 물어봤습니다. 이거 공개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수사에 이제 제한이 제가 아는 바는 조사에 수사 기밀에 대한 감사는 감사 결과도 비밀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공개된 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감사 결과도 비밀로 관리된 것이 어떻게 이렇게 공개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고요. 그 점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6월에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 통해서 그 신조약 체결되신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때 일방이 침공받게 되게 되면 군사 원조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군사 동맹이 포함되어 네, 있다는 걸 알고 계실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면 남북 사이에 남북한 유사시에 되면 자동적으로 북한이 북한이 뭐 어느 쪽이든 원인은 무엇이든 간에 유사시에 러시아가 참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오늘이 10월 24일인데 제가 아는 바는 러시아 하원 의장이 오늘 러시아에서 이 조약을 비준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비준했습니까?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럼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과거 노태우 정부 때 같은 경우 북방 정책을 폈고 그때 러시아 차관도 제공하고 등등 그 대러시아 정책이 노태우 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30년 이상 유지되어 왔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셨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 때문에 러시아는 적국이 됐고 북한과 러시아는 상호 방위 조약 같은 조약을 맺었고 그러면 남북 유사시에 러시아가 자동으로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게 우리 안보를 위해서 잘하는 일입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이건 불법으로 이미 유엔에서 결의가 났습니다. 알고 결론이 있습니다. 알고 났고요. 있는데요. 그래서 네. 그 불법 침략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함께하고 있는 나라들이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이기 그 때문에 경우하고 유럽의 각 나라하고 다른 것이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신조약 통해서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하기로 이미 조약이 되어 있고 오늘 내일 사이에 비준한다는데 이 위험 부담을 어떻게 감수하시려고 유럽과 비교하십니까? 유럽과 북한과 그런 뭐 협정이 맺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과 우크라이나 뭐 없지 않습니까? 이 위험 부담은 엄청난 위험 부담인데 유사시에 러시아라는 막 세계 뭐 1등 또는 2등 정도의 초 군사 강대국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그건 다 알고 계신 건데 이 위험 부담을 어떻게 감수하시고 대처를 하십니까? 그 가능성은 뭐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가정에 입각해서 답변드리는 건 제한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아니고 조약상 북러 조약상 그렇게 돼 있어요. 돼 네, 있고 지금 국방부 차원에서도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러시아가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존경하는 조국 의원님 말씀 존중하지만 러시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을 지원하고 개입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북한에게 좋은 일인가, 덕이 되는 일인가? 북한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시냐는 거죠. 그다음 드론 체계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네, 지난 7월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 입항해 있는 미국 항공모함 드론으로 촬영했죠. 예. 그때 어떻게 누가 그걸 발견한지 아십니까? 민간 신고를 받고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대드론 체계에 의해서 적발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냥 순찰 중이었던 육군 대위가 네, 우연히 적발했습니다. 네. 이 말이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대드론 체계의 허술함을 보여주는데 현행 국방부 훈령 2575호 국가 중요 시설 지정 및 방어 훈령 아시죠? 네. 그 내용은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에 따르게 되면 국가 중요 시설에 안티 드론 체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죠. 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지금 있습니까? 제가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다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안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설치 안 돼 있죠. 게다가 이 설치를 안 된 경우에 있어서도 이 미이행 시에 벌칙이나 제재 규정이 없죠. 예. 그래서 실제 이 국가 중요 시설이 500개 정도 되는데 500개 중에서 지금 문제의 대드론 안티 드론 체계 설치한 게 제가 계산해 보면 6%도 안 됩니다. 94%만 설치를 했어요. 지금까지 드론 얘기를 엄청나게 하셨는데 우리나라 국가 중요 시설에 6%만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거를 드론 대비를 하시나요? 두 번째 다시 묻겠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이 작전사 지역 내에서 국가 중요 시설 또 군 주요 시설에 민간 드론 탐지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까? 민간 드론입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건이 네. 넘습니다. 네. 1000건이 넘는데 이 경우 대부분 개인이 이렇게 한 건데 드론을 날린 건데 이에 대해서 무력화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민간 개인이 무력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즉 1000건 총 제가 총은 1024건으로 알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무력화를 못 하셨어요. 왜 무력화를 못 하셨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드론과 관련된 소형 드론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형 드론에 대한 탐지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탐지, 추적, 타격 요 세 개의 이 시스템이 통합되어 이루어져 있거든요.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타격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저렴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 시간 내에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우리 존경하는 조 의원님 말씀 존중하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유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빠른 시간 내에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그 과제로서 해나가겠습니다. 예. 예, 이따 추가 질의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